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성공했수다. 여기 또 우리 이보연 씨 워낙에 우리 뭐 강사 활동 경력이 있으니까 말이 슬슬 잘 나서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학창 시절 그렇게 뭐 체조와 더불어 끝났네요. 그렇죠. 끝났죠. 정말 그 다음부터는 완전 스톱이고 나만의 길을 걸어왔죠 이제부터는. 근데 학교 졸업할 때 되면 그런 걸 하던 학생들은 그 이력서에도 오르잖아. 그쵸. 그지? 맞아요. 그 뭐 좀 이 덕을 보긴 봤어요 그때는. 저는 공연 아리랑 공연 딱 끝나고 딱 오니까 이제 받았던 게 뭐냐면 뭐 받았어? 해령교원대학. 아니 근데 일단 그때 선물 받았잖아. 저는 TV 직업을 네, 저는 TV 받았어요. 그때 진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했거든요. 재봉기도 진짜? 있었어요. 어. 네, 재봉기랑 이제 한번 저는 이제 TV를 받았었고. 어느 나라 재봉기야? 거기 외국 거? 그냥 아니요. 북한 거? 뭐였지? 쌍마? 쌍마 제비? 아니었어요. 아 제비? 제비였어요. 제비. 아 맞아 제비였어요. 어. 근데 우리 집에는 저 비둘기가 있었어요. 미싱기가 언니가 이제 미싱을 했어가지고 미싱기가 있는데 이제 컬러 TV 받자 해가지고 엄마가 나 시집갈 때 이제 준다고. 네, 그래서 컬러 TV를 근데 대부분이 다 컬러 TV 받아왔어요. 그래 그때. 네, 그래서 컬러 TV 다 받아왔고 그때 당창원 55돌 때는 극세사 담요 중국산. 그거 하나야? 네, 그냥 그거 하나. 예. 해가지고 받았던 게 다였고 아리랑 공연 끝나고 저는 이제 졸업이었으니까 졸업 기간 지나고 이제 내려왔죠. 끝나고 내려오니까 내려와가지고 해령교원대학 또 가라. 배치장을 받았고 입학장을 추천서 받았고, 받고. 예, 받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한 달 만에 저는 그냥 도망쳐 왔어요. 왜? 왜냐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교복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고난의 인근 시작되고 이제 북한의 경제가 막 이제 올라설 때니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때는 이제 환갑이 다 넘으셨을 때예요. 그때는. 그렇구나. 그러다 50동이니까. 보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을 다 이제 부양을 하게 된 거죠. 그 근처 오빠 언니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세간 다 나가고 옆집에 가고 이쪽 옆집에도 있지만 이 집안에서는 제가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사니까 다 힘들어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장사의 길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대학을 학교 포기하고. 근데 이제 그때 조금 그 교원대학을 나와 가지고 이제 제가 노린 거는 그거였죠. 이제 약간 국경 쪽에 해령이랑 이런 데 좀 가가지고 거기서 유치원 교사 하게 되면 그때 군부대 쪽에 그 국경 쪽에 정치부 쪽에 군인들이 싹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어린애들을 데리고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거기 유치원 교사로 좀 와달라 그 제안까지 들어왔는데 왜냐면 저희 체육무용이 북한에서는 저희가 체육무용 학교로 불렸었거든요. 천도깨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몰라. 북한의 천도깨비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네, 천도깨비라고 북한의 체육무용계의 완전 여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체육무용 학교가 우리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에 있는 게 딱 하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졸업자가 있어야 거기서 졸업한 학생이 어딘가를 교사로 가야 자기의 자식들도 평양으로 갈 수 있는 줄타기가 된다 해가지고 저보고 이제 그쪽에 이제 좀 유치원 교사로 좀 와달라고는까지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계가 먼저였으니까 아빠 엄마 곁에 못 그쵸, 떠나는 거지. 포기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장사했다는 거 학교 졸업하고 18 그때부터? 19살. 19살에? 네, 19살이었죠. 저는 이제 1년을 더 다녔으니까 무용 때문에 이제 아리랑 공연 1년 넘게 이제 했잖아요. 맞아. 보니까 무슨 장사부터 하셨어? 저는 제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했던 게 저는 그냥 금속 장사였어요. 제일 위험한? 네. 그 나이에? 언니가 이야. 있었으니까. 언니가 시작을 했구나. 언니가 먼저 시작을 했고 언니가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 게 큰 오빠 이제 올케, 그러니까 올케죠. 올케. 네, 올케가 형님이 같이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저까지 언니랑 같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좀 범위가 커지다 보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단독주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 앉아서 이렇게 받고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걷어들인 거를 가서 저희는 이제 윗돈을 주고 다시 걷어들여서 브로커한테 주는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그렇구나. 제일 밑에서 직접 주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장사를 하고 싶어도 이제 처녀다 보니까 장만하게 나가서 앉지도 못해요. 그렇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머리를 이렇게 틀고 막 이러고 애엄마예요. 아줌마처럼? 애엄마예요. 조카들이 많으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업고 다니면서 또 애엄마예요. 이러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이제 언니랑 이제 같이 브로커 역할을 했었죠.
원래는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북한 사회도 나라의 자원을 파는 장사는 안 됩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조금 북한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항상 이제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나쁜 걸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그렇지. 위해서. 아니면 못 먹고 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지. 이제 정말 뭐 나쁜. 그러면 그 일단 뭐에 그 철 일단은 예, 망간, 니켈, 유색금속. 유색금속, 희금속 많이 했어요. 희금속 저는. 많이 예, 했구나. 희금속을 많이. 그러니까 뭐 그 알루미늄, 구리 이거는 구리. 기본 이거는 막 톤 뭐 2톤, 3톤 이렇게 톤으로 이제 그렇게 날랐던 규모가 거고. 크게? 예.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들 졌던 거고 어. 그 중에서 또 이제 니켈, 망간, 몰리브딘 뭐 몰리브딘. 예, 이런 거 이제 희금속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조심스러운 게 막 1g, 10g까지도 이제 다 예민하게 이제 돈이 오가니까 그래서 희금속 많이 했고 이제 뭐 알루미늄 그다음 이제 뭐 구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걷어들여서 정말 별의별 게 많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막 두드려서 판을 만들어. 금속은 딱 40kg 포장밖에 안 돼요. 어. 50kg 포장 절대 못 하거든요. 그거 못 어떻게 들어요. 두들겨 그거를? 그냥 도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철통 이게 든든한 강철통 이게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거기다 넣어서 무조건 이제 위에서 내리치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건 거기는- 처음 들었다 나는. 네, 이렇게 해서 40kg 덩어리를 딱 만들어서 어. 포대에다 넣어서 40kg 포장을 딱 해요. 어. 근데 이제 구리는 잘 녹이지 않지만 알루미늄은 녹여요. 이렇게 집에다가 롤을 달아요. 이렇게 북한에서 쓰는 콕스 아시죠? 네, 콕스불을 해가지고 롤을 이렇게 자그맣게 해서 거기 알루미늄 대부분 다 녹이거든요. 녹여서 20kg짜리 이렇게 판을 만들거든요. 네, 이렇게 알루미늄은 녹여서 이제 판을 만들어서 이제 그냥 보냈고 구리는 웬만해서는 안 녹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또 녹여? 단가가 있어서 어. 단가가 있어 녹이면 이게 키로수가 많이 줄거든요. 아 진짜? 네. 어. 그래서 안 녹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강철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땅에다 놓고 위에서 이제 한마를 이렇게 내리 찍어요. 그 누가 그러면 해요 그 한마디를? 아빠도 도와주고 해주고. 이제 형부랑 여자는 힘든 거잖아 그게. 근데 저도 했어요. 진짜? 거기는 그런 거 뭐 여자 남자 안 가리잖아요. 뭐 그렇긴 그래서 하지만. 딱 넣고 이제 구리 줄 이렇게 전기선 같은 거를 제일 먼저 이제 좀 넣고 그다음 잔잔한 것들을 가운데 넣고 또 위에 이제 좀 이렇게 좀 감쌀 수 있는 애들을 넣어서 꽝꽝 다지면 얘네가 줄이니까 이제 쿵쿵쿵쿵 해서 얘네가 이제 한 덩어리로 되면 그 강철 박스를 딱 들게 되니까 네모나게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걔를 이제 저 주머니에다 넣어서 포장을 딱 아니 해가지고. 근데 그 구리도 여러 가지잖아. 뭐 여러 가지죠. 그 뭐 숟가락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다 섞어 넣으면은 그 순도가 뭐 달라지잖아요. 그런 건 없나? 그래서 그러니까 순도가 다르기도 하고 정말 심지어 쇠도 묻어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북한에는 무게도 전차가 있잖아요. 어허. 무게도 전차 그 위에 전기선이 딱 들어가는 고기가 걔도 구리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 무게도 전차 뉴스 그것도 훔쳐온다고? 훔쳐갖고 막 오고 이러거든요. 아 청진에는 무게도전차 다녔구나. 있잖아요. 맞다. 궤도전차도 있고 김정일이 현지지도 내려왔다가 어. 평양처럼 똑같이 맞아. 제철소 사람들 이거 출퇴근 보장하러 궤도전차 놔주고 이랬잖아요. 무게도전차 거기 막 그거 다 뜯어오고 막 그거 이러고. 뜯어오면 어떡해. 그거 못 다니잖아요. 그게. 상관없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야. 저희는 몰라요. 근데 내가 또 직접 받는 게 장사꾼들이 받아서 이제 받아서 받아오니까. 오니까.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한 거는 전기선 잘라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에 이제 전기선 잘라서 또 오는 사람들 뻔히 보게 되면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다 절단을 해요. 절단을 해서 오늘은 이쪽 시장 가서 요만큼, 내일은 저쪽 시장 가서 요만큼 이렇게 다 나눠서 팔고 이랬어요. 근데 잡히지 걸리면 않아요. 그거 큰 편이지 그때 당시. 전기선 해서 총살이라 걸리면 막 이럴 때지. 거의 그럴 때죠. 예. 심지어 그런 행위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진짜. 걸린 적 전기선. 없어요? 그거 하다가? 저 걸렸죠. 그래서 어떡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야. 사실은. 근데 그거를 그냥 꾸준히 하니까 돈은 되긴 되죠, 그게. 돈을 많이 벌었고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 끼고 있는 권력들이 좀 있었고. 아무 끼지 않으면 못 끼지 하잖아. 않으면 그 장사 그지, 못해요. 그지. 심지어 뭐 장마당에서 진짜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좀 끼고 하는데 저희는 끼지 않고는 이 구리 알루미늄 같은 건 정말 몇 톤씩 해서 보내거든요. 이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물동이라고 하는데 이 물동을 실지를 못해요. 차에다가 일단은. 그래서 브로커들도 오게 되면 다니던 그러니까 물건도 그렇고 이제 속이면 자기도 이제 속이면 안 되잖아. 쇠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쇠가 들어갔다 인정을 하고 이제 뭐 몇 킬로 정도 추가로 넣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좀 안정적으로 해주는 신용 있게 해주는 브로커를 또 그 브로커도 그런 브로커를 찾기 때문에 저랑 언니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해가지고 좀
경찰들 뭐 형사들 다 끼고 했었는데 문제는 여기하고 다른 게 북한은 뇌물이 통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담배 주고 막 이렇게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걸리게 되면 담배 주고 걸리면 맞아, 뭐 이게 맞아.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친해지지? 머리 안 친해져. 안 친해져? 왜? 왜냐면 어. 이게 걸리는 놈마다 심지어 경찰들 아니고 규찰대가 있잖아. 노동자 얘네도 규찰대. 와서 막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 다다다다다 소리가 어. 나거든요. 근데 걸리는 놈마다 이게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언니랑 나랑 한 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대가리 한 놈만 잡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친해져요. 그냥 대가리 한 놈만 딱 잡고 대가리라는 게 그냥 우리를 말하면 파출소 소장이잖아요. 안전부 보안소에? 소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만 해서 이렇게 막 가다가 어떤 모르는 놈들은 저 오래잖아요. 와가 딱 보게 되면 금속이죠. 잡아요. 그러면 자전거채를 줘요. 주고 가져가라, 가요. 이거. 가요. 걔네가 경찰서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럼 우리 오해에 있다가 오해 시작 나갈 때쯤 되면 찾으러 가요. 가가지고 소장한테 가 소장님 저 아까 누가 철없는 애가 누가 저거 가져갔는데 가져가 이래요. 이야. 그럼 얘네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단속하는 게 아니라 제가 끌어주고 철길 레일을 넘어야 되니까 우리 그 개도전차 놔줬잖아요. 넘어야 돼서 자전거 낑낑거리잖아요. 그럼 도와줘요. 제가 해줄까요? 다음에 담배 하나만 좀 사주시면. 사달라고. 네. 오히려 그래요. 그럼 우리는 텃세를 부리면서 얘네를 뭐 하나 주는 거고 걔네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걔네가 우리한테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소장이랑 담당 주재원만 그냥 이제 통해 가지고 하고 이제 물동을 싣는 날에는 이제 소장님한테 얘기하죠. 어느 미리? 날 이제 밤에 이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이제 싣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날은 밤에 순찰 때도 이제 그쪽 안 나와요. 그 시간대. 일부러? 그래서 다 싣고 가게 되면 다음에 뭐 가게 되면 이제 오토바이 기름을 뭐 한 달 동안 넣어주거나 예, 뭐 보안소에서도 이제 뭐 원하는 게 있잖아요. 김장철이면 또 뭐 심지어 고춧가루 마늘까지도 다 맞아. 얻어가잖아요. 그런 거 해주고 윙윙 그런 하는 거죠. 거지. 예. 심지어는 막 구역 보안소 소장님이 도 보안소로 보안소. 회의 내려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이 없어요. 어. 그러면 부탁을 해요. 기름 좀 넣어다 차 내려온다고. 그럼 그냥 기름 한번 넣어주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결국은 뭐 범죄자하고 단속하는 사람하고 친해서 뭐 결탁이죠. 이런 거. 그지? 네. 근데 북한이 그 사회 특징이 그거잖아. 지금 친했던 대가리가 그 급이야. 네. 근데 시나 중앙에서 내리칠 때가 있잖아. 네. 그때는 어떻게 해? 그룹바가 내려가죠. 어. 정말 그때 우리 때 유행했던 게 보안, 그 다음에 검찰? 검찰, 당? 그 다음에 당, 군, 그 다음에 군, 아니요, 군. 그 뭐예요? 우리 보이부, 보이부. 이렇게 껴가지고 무더기로 내려가서 딱 이게 어느 하나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었죠. 그룹바가 그렇게 내려가서. 연합 그룹까지.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도 역시 통하는 거는 그냥 대가리는 대가리. 아. 예, 우리로 막 구역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그냥 구역 뭐 감찰과장이나 뭐 보안소 소장한테 얘기해요. 막아줘요? 중앙에서 와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모아요.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하나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 우리 때는 어디에 나왔냐면요. 그 북한에 이제 제철소가 우리인데 제철소가 있으니까 3,000명 합숙이 있었어요. 제철소 합숙. 그럼 거기에 그냥 이렇게 사무실 상주하고 하나 있는 했어요. 거지. 그러면 그냥 소장님이 이렇게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 자기네 구역에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모아요. 모아가지고 식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요. 밥값은? 네, 가가지고 우리가 쏘죠. 아. 거기 그때 북한에 한창 유행했던 게 돈가스 그때 유행했어요. 생선 돈가스 막 하는 식당 카레. 합의제 식당 예, 생기면서. 카레하고 그래서 그때 식당이 막 그 약간 우리로 말하면 개인 식당처럼 개인 식당처럼 생겼지. 해가지고 하는 게 막 그때 들어설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식사 대접 딱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딱 들어가죠. 들어가서 아무 깨고 어쩌고 저쩌고 아마 저희도 뭐 드라마를 안 받겠어요. CD를 안 받겠어요. 저희가 물건을 보내면 받는 게 CD였는데. 한국 거? 그걸 또 파는 거야? 왜냐면 밀수꾼들한테 줬잖아요. 그럼 얘네는 직접 강타기를 하는 애들이었거든요. 여기 해가지고 오게 되면 얘네도 직접 뭐 파니까 이렇게 청진 쪽에 나와서 우리한테도 줘요. 그걸 넘기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또 이제 그냥 돌려가지고 그걸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팔았죠. 팔고. 팔고 대여해주고 한 몇 바퀴 돌리고 몇 집 보여주고 나서 팔아요. 처음부터 팔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원래 이만큼 팔았는데 그럼 값을 요만큼 받는데 받는 거를 CD나 다시. 그런 걸 받아서 그쵸. 팔면은 이게 더 많아요. 이만큼 불리는 그지? 거죠. 네, 그래서 그 불리는 것도 돈을 받는 게 아니라 CD를 받잖아요. CD를 받으면 이것도 아까처럼 그냥 처음부터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때 그 이브의 모든 것 모래시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했잖아요. 토마토도 그때 한참 유명할 때
20년대 초반. 그럼 이거를 CD를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16개짜리 아니면 20개짜리였어요. 그때 DVD 나오기 전이지.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이거 시트도 나왔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100였는데 뭐가? 잊혀지지도 않는다. DVD, 카세트. DVD. 예, 카세트지, VHS지, 예. 옛날 예, 옛날 거. 광록하기 꽉 거 이거. 광록하기라. 예. 그거 해가지고 딱 하게 되면 돌리지 않아요. 절대 팔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무역센터 다니거나 뭐 이제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빌려줘요. 먼저 들어왔는데 먼저 있어도 어쨌든 그거 안 들어서 며칠 있다 와요. 계속 찔찔찔찔 늘려요 시간을. 그래서 먼저 이제 보여줄 사람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팔아요. 그래서 CD가 이제 화질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하면 팔죠. 왜냐면 이제는 효과가 없으니까 대여를 해서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팔게 되면 더 수익을 많이 버니까. 제일 처음 본 한국 드라마가 뭐였어? 제일 먼저 장사하기 전에 오빠들하고 이제 몰래 봤던 것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투갑스? 그걸 투갑스. 제일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영화잖아, 미성년자였는데 그거, 영화잖아요. 미성년자인데 오빠들은 이제 보니까 이게 딱 보게 넌 보지 마, 너 보면 안 된다고. 근데 안 볼 수가 있나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한국 문화를 접했던 건 영상을 접했던 건 투갑스. 투갑스구나. 네,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거는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이브의 모든 것. 이브의 모든 네, 것. 봤었고요. 그 다음에 본 게 줄리엣의 제 남자. 이거 알까요? 한국 사람들? 알지. 그 알까요? 우리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줄리엣의 남자. 난 그거는 못 본 것 같아. 줄리엣의 남자 나 지금도 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한국에 와서 나도 그런 거 있더라. 와서 봐. 예를 들면은 뭐 저기서 겨울연가를 봤어. 한국에 와서 겨울연가 다시 보니까 어땠어요? 자기가 봤던 거. 별로더라고요. 왜? 그게 그지? 왜 그럴까? 다 똑같구나. 왜 그럴까요? 재미없지. 응, 왜 그래요? 그리고 나 그 토마토 나오는 것도 북한에서 너무너무 잘 봤거든요. 이브의 모든 거 장동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 채림 씨랑. 막 그 토마토도 보고 이러고 그때 김소연 씨, 이소연 씨 나오는 거 이번에 그 그렇지, 유명한 저거지.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그분이 나오는 거랑 펜트하우스에 나왔던 네, 펜트하우스랑 그거랑 봤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그냥 그런 거예요. 옛날 거지. 네, 우리가 정말. 한국에 와서 볼 때는. 한국에 와서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을 보고 그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촌스러워. 촌스럽지. 그때 옛날 한국인데 뭐.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땠어요? 그거 볼 때 남조선 거잖아. 봤을 때 그 남한에 대한 우리는 인식이 그런 교육을 받다 자란데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거 보니까? 저는 미성년자 때부터 이제 오빠들 속에서 커가지고 이제 좀 빨리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거부감이나 이런 게 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와 저런 거야? 그럼 먹고 싶네? 저기서 뭐 라면 먹어. 뭐 먹게 되면 저 라면은 우리한테 지금 파는 게 없어? 그래. 그때 신라면 나왔었거든요. 북한에도. 몰래. 그래서 신라면 먹고 막 이랬었는데 그럼 저건 뭐야? 막 돈가스라는 건 뭐 그때는 이제 모를 때니까 돈가스가 뭐야? 막 카레가 뭐야? 막 이러면서 찾아다녀서 심지어 그래서 TV에 나오는 그 카레가 뭔지를 해가지고 오빠들이 그걸 찾아서 저기 순환구역에 있는 카레 만드는 집에 카레 밥이 아니고요. 그때는 그 집은 카레를 해가지고 면에다가 국수에다가 짜장면. 칼국수처럼 카레면이야? 면에다 놔줬는 집이 있었어요. 수남에. 그 집을 찾아갈 정도로. 그것도 또 뭐 북송교포가 하는 거 아니니? 또 맞아요. 나처럼? 그치? 맞아요. 그 소스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자전거 타고 목으로 찾아다니고 있을 때 저는 좀 거부감이 없이 좀 어릴 때부터 이제 이 개입적으로 오빠들 언니 속에서 이제 개입하다 듣고 보다 보니까 조금은 좀 덜 이제 다가가는 게 좀 쉬웠고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학교에서는 남조선 못 산다고 가르쳐 줬잖아. 근데 제가 무용을 배웠는데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야 교과과정 하나도 안 했어? 저희는 무용이 먼저였어요. 국가행사가 먼저 학교 심지어 수업하는데 문 똑똑들 무용 서적 아무게 나오시오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안 내버리면 선생님이 처벌받는데요. 그렇지. 하긴 북한이 그게 특징이라고. 그렇죠. 그냥 뭐 하나 한다 하면은 그냥 특화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것만 시키니까. 정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수업을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참여를 안 못했지. 시켰으니까.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가서 훈련하고 공부가 먼저 아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체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국가 행사가 먼저였고 김일성 찬양하는 행사가 먼저였던 그렇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쭉 그 장사를 하면서 나가다가
결국은 불행이 오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쵸. 이제 왜 잡혔어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이렇게 끼고 끼고 하는데 했는데. 잡힐 일이 없어요. 근데 근데. 이제 저희가 잡힌 게 아니라 해산 양강도 해산 쪽에서 넘기는 일수를 사람이 하는 사람들이 잡힌 거예요. 아. 근데 얘네도 워낙에 이제 권력이 얘네들도 이제 다 끼고 끼고 하니까 하지.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재수 없이 정말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잡혀서 이 사건 의뢰가 넘어온 거예요. 사건이 이전이 된 거예요. 이전이 돼가지고 그쪽 사람들은 그쪽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 사건 어디서 했냐? 청진이다. 청진 어디 누구 해가지고 딱 넘어오니까 이게 사건이 딱 이전이 되니까 이관이 되니까 저희를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이제 사건을 이제 해야 엮어야 되니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언니랑 저랑 이제 둘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구류가 그럼 됐죠. 뭐야?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와서 보안 언니 와서 잡아간 거. 갑자기가 아니고 이제 오라 그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와서 아는 사람이니까. 먹은 새가 똥 싼다는 말 그래, 있잖아요. 그래. 어떡합니까? 충성이 어머니 막 이러는 거야. 우리 언니한테 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그때 애기 이름이 뭐였지? 걔네 아무튼. 아빠가 잡혔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일단 조사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 구류부터 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는 짐 싸갖고 구류장 들어갔거든요. 그럼 대기실이요? 아니면 바로 구루장? 구류장이에요. 바로 구루장? 일단 조사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쪽에서 또 경찰이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넘어와서 이제 조사를 구류장 들어갔는데 3일째가 되니까 이제 소장님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거는 사건 조사 이거 문서는 꾸며야 되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나가자. 한 사람이 이제 또 맞자. 라고 해가지고 언니랑 저랑 구류장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우리 언니가 애기가 둘째를 낳은 지, 둘째를 낳은 지 8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연세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형부랑 애들이랑 엄마 아빠 다 봐요. 못 그렇지. 보잖아. 깐난애기 못 보잖아. 그래서 언니가 나가라. 언니가 나가고 그다음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우리 언니가 펑펑 하면서 23살 난 너를 어떻게 구류장에다 두고 내가 나가냐. 그때가 23살 이구나. 그쵸. 막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언니 나갔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건 처리되는 거 보고 어떻게 처벌 받더라도 병보로 빼자라고 이제 바깥에서대로 움직이고 있고 저는 저대로 거기서 좀 교류장에서 저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진짜? 왜냐면 먹을 거 다 저는 이제 먹을 게 면식 다 들어오고. 옆에 있는 도둑놈들이 막 못되게 그건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거기서 앉아있지도 않았어요. 맨날 빨래 해준다고 나가서 산책 그냥 이렇게 앉아서. 아, 뽑누나 계속 구실대고 너 나와 나와 강아지 나와 밥 줘! 이러고 나오게 되면 강아지 밥 주는 게 아니라 나가서 막 밥 먹고 햇빛 쏘이고 들어오고 그러고 있고. 얼마나 잡혀 있었어요, 구리된 거? 저는 구류를 꽤 오래 했어요. 얼마나? 한 7개월 했어요. 이야. 그걸 한 이유가 시간을 좀 끌려고. 그래가지고 구류장에 한 달 있으면 교화소 가게 되면 이틀을 친다며. 두 달을 해줘요. 구류장에서 한 달 있었어요. 배로. 그렇죠. 구류장에 6개월 있으면 저는 1년을 1년이 교도소에 되지. 있은 거로 이제 쳐주거든요. 그거 아시는구나. 알지. 그래가지고 더 이제 기간도 많이 늘렸던 거고. 일부러 눌렸구나. 일부러 눌렸어요. 그러니까 실령은 피하지 못했다는 소리네.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병보로 빼려고 이제 병원 의사들도 막 만나고 이러고 바깥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나온 이유가 또 너무나 저 형을 딱 받았는데 형이 13년형이 나왔어요. 네. 금속이니까 그렇구나. 금속이니까. 금속이고 워낙에 물동량이 많았어요. 몇 톤? 구리만 해도 몇십 톤이 됐고. 이야, 참. 몇십 대는 아주 몇십 총살 톤. 안 맞은 게 다행이다, 그렇죠. 진짜. 근데 다 몇십 톤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꽤 돼가지고 13년 형을 재판을 받았어요. 아예. 이렇게 재판을 받고도 구류장에 조금 최소 2달까지는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버티면서 이제 병보로 빼자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재판을 받고 뭐 하게 되면 북한에서 구류가 되잖아요. 거기 되게 되면 중앙당 합의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우리로 말하면 상소하는 비슷한 그렇죠. 그런 거지? 예. 아니 상소 억울하다. 아니에요. 하모.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 모르시는구나. 몰라. 이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도 국정원에서 이거를 처음 들었어요. 중앙당 합의?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중앙당 합의가 뭐냐면 제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저의 신원조회를 싹 다 해요. 싹 다 해가지고 김일성, 김종일의 그거 뭔지 알겠죠? 당그 뭐야 사법검찰 당에서 네. 검열위원회라는데 거기서 심의를 봐. 심의를 해가지고 그거구나. 당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맞아. 저의 사촌까지 친척 형제들 중에 사촌까지 친척 형제들 중에 뭐 이제 호위국에 있거나 그러니까 1호 행사 맞아. 1호 담당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 추격기 타는 사람들 맞아. 잠수함 타는 비행사이 사람들.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비행기나 배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름 채우고 전시 상황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군인들. 전투 비행사 예. 이런 거. 그 사람들에 한해서 경제범들은 죄를 한번 맞아 면해주는 있어 법이 있어 있어. 근데 북한 사람들 이거 다 모르잖아요. 그런 게 죄를 짓는 사람 아닌 이상은 한번 해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죠, 당연히. 그 중재일 경우지. 그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형을 받아갖고 지금 2달 동안 버티고 있는데 담당 형사가 나보고 오더니 이제 뭐 이미 다 아니까 담당 형사가 저한테 빵 사주고 이러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 담당 형사 막 오는 거예요. 오더니 아 구류 조금 더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에서 왜 그러는데 아 보현이가 중앙당 합의가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 합의가 뭐예요? 했더니 아 그런 게 있다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캐묻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런 법이 있는 거 이제 나와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저희 사촌 오빠죠. 아까 전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삼촌, 평양에 있는 삼촌이 삼촌. 그 아들, 그러니까 저랑은 사촌 오빠죠. 그 오빠가 광아무개인데 그 오빠가 우리 함경도 청진에 수남에 뭐가 있냐면요. 항공대학이 있어요. 김책 항공대학을 항공대. 나오고 출격기를 비행사가 된 조종사구나. 거예요. 오. 근데 이 항공대학을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이제 김장철이면 휴가 평양까지 안 가고 그냥 우리 집에서 휴가 보내고 놀다 가고 휴가 보내게 되면 그냥 마늘 뭐 몇 톨만 갖다 드리게 되면 학교에다 갖다 주면 학교에서 그냥 휴가 보내주고 이랬거든요. 우리 집에서 대학 생활을 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다가 그냥 제대되고 가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뭐 주거기를 타는지 뭘 타는지조차 몰랐는데 그 오빠가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중앙당 합의 대상이 오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에게 야, 네 사촌 동생이 이렇게 경제범인이 됐는데 네 이름을 꼭 용서해 줄래? 아니면 그냥 법대로 처리할래? 했더니 오빠가 이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한 거예요. 당연하지 뭐. 그래서 제가 재판을 다시 봤는데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재판장이 읽어주더라고요. 쪽쪽쪽 해가지고 사회교양 처분으로 처분한다. 그 정도로 관대해졌어? 네, 깡깡깡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거 풀더라고요. 사회교양 처분하면 단련되지 고작이야. 네, 아니요, 단련도 아니에요. 안 그냥 가고?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근데 나중에 또 범죄를 지으면 이 죄까지 합쳐서 가중되지.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나와가지고 물어봤죠. 사회교양 처분이 뭐고 중앙당 합의가 뭐예요? 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특수 한경.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경제범들만 이제 한번. 그 1호 행사 참여행 그건 아예 핸드 대상이 없어? 안 돼요. 아예 핸드 진짜?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아 죄를 볼 땐 그렇구나. 그건 아예- 출세할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설맞이 행사, 1호 행사 참가자의 요때만인 거고, 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들의 그냥 자랑거리일 뿐이구나. 그쵸. 안 봐주는 하고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접견자는 아니지. 김일성 접견자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접견자로 해요. 접견자로? 네, 왜냐면 같이 한 김일성 장소에 안에서, 있었으니까. 설맞이 공연 같은 경우는 기껏해봤자 100명 이하예요. 그래서 다 접견자로 보고, 딱 그렇게 하게 되면 몇 명씩만 설맞이 공연 때는 몇 명씩만 서서 사진을 찍어요. 설맞이 때는 근데 그것도 안 봐준다고? 안 봐줘요. 왜? 경제범도 안 봐줘요. 안 맞아요. 근데 더 심한 범죄는 아예 사진까지 뺏어가겠죠. 근데 저는 회수하지. 그건 아예 안 했어요.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회교양 처리는 뭐야 그러면? 사회교양 처분이라는 거는 사회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사회적으로 교양을 받으면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사회교양 처분.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면 그 궁금한 게 저 금속 장사하면서 네. 어디다 적을 둬야 되잖아. 적은 어디다 뒀어? 저는 우리 오빠가 둘째 오빠가 군부대 아 군부대다 네, 뒀구나. 거기다 했는데 그 군부대 적을 걸고 돈을 그래, 거기다 그래. 한 달에 83이지? 83으로 이제 돈을 들여놓고 저는 그냥 빠진 거죠. 정치 조직은 뭐 사료청도 거기다 그냥 붙여놓고. 돈 사회교양 처분에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정치 속된 정치 조직에서 비판하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돈주 83이었으니까 걔네들이 날 관리도 안 했어요. 야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조금 특별하게. 야 예. 그래도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 북한 체제를 제대로 알면 그 구멍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많죠. 살아나. 그거 못하면은 지금쯤 어디 간지도 모르겠네. 그지? 정말 죽었을 수도 있죠. 그지? 13년 어떻게 살아 거기서 몇 년만 받아도 죽는다 만다 가면 죽죠. 하는데. 그지? 가면 죽죠. 야, 그렇게 해서 다행히 뭐 한 6개월인가? 7개월 고생하고 네, 나와서. 7개월 만에. 근데 뭐 몸은 신체적으로는 그게 뭔가 없었어요? 그 뭐 아프다거나 뭐 이런 거?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 저는 들어가서 이제 잘 먹었거든요. 먹었으니까. 왜냐면 밖에서 사다도 주고 맨날 면식 먹고 심지어 경찰들도 이제 자기가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보현아 나와 이제 하게 되면 나가게 돼. 조사합니다 나와 하게 되면 160 이름 이게 번호를 안 까먹어요. 169번 나와 이래요. 수강 번호이? 169번 나와 이래요. 그러니까 뒤로 나가거든요. 꽁무니부터 이렇게 맞아, 나가가지고 개구멍이? 네, 나가게 되면 이제 진짜 조사가 아니라 그냥 먹을 거 사가지고 미안하다 먹으러 오늘 뭐 좀 먹었니 이래요. 그래서 막 먹는데 그렇게 면식을 먹고 하는데도 안 좋아 이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게 이게 여자들은 생리 현상이 없어져요. 아, 그 안에서. 네, 자연적으로 해서 여자들이 이제 하는 그 생리 현상이 아예 끊겨요. 끊겨가지고 아예 없어지고요. 그리고 피부가 이게 각질이 엄청 일어나요. 그렇지. 이게. 씻지도 못하잖아, 거기는. 그거와 원래 상관없이. 북한에서 집에서 생활을 해도 북한은 한 제대로 달에 먹이지. 한 번 맞아, 먹여가지 맞아. 여기처럼 매일 먹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먹여가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각질이 엄청 일어나요. 이게 어.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질이 엄청 일어나고 저는 집에서도 이불까지 다 갖다 놓고 덮긴 했는데 이제 벌레들 막 이막 벼룩. 옮겨 다니고 하니까 그게 너무 저는 그게 보통 제일 그렇지. 끝자리 철조망 이렇게 돼 있는데 철창인데 거기 끝자리에서 자기도 했는데도 그게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건강적으로는 이제 위가 좀 안 좋아지면서 위가 좀 안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딱 나오고 나서 2달 만이니까 바로 이제 붓기는 안 왔어요? 붓기는? 부었죠. 붓지? 근데 그 붓는 게 왜 붓냐면 저는 먹지 못한 걸 둘째치고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아, 또 그래서 얼굴이 붓는데? 노랗게 얼굴이 노랗게 뜨면서 얼굴이 그러면서 부어요. 왜냐면 바깥에 바람을 못 쐬고 계속 그 안에서만 생활하니까 그래서 많이 부어요. 원인이 그거구나. 네, 그래서 많이 나도 부어요. 엄청 부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가끔 한 30분씩 나가서 이렇게 일광욕 일광욕 이렇게 시키거든요. 붓지 말라고. 얼굴도 노랗게 되고 뜨는 거죠. 그냥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아이고. 나오니까 바로 돌아가더라고. 그래. 네. 뭐 일단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생각이 삐삐삐삐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그 안에서 어? 안에서 이제 누굴 잡혀온 만났어? 애들. 중국 갔다가 아, 잡혀온 애들. 탈북했다 잡혀온 애들 네. 만났구나. 저는 그 안에서 사실 좋았어요. 막 밖에 있을 때보다 잘 네. 먹어가지고. 잘 먹고 먹을 거 저는 이렇게 엿이랑 이렇게 배 안에다 막 숨겨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갖고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저는 거기서도 장사를 했던 이유가 여자들 애들이 입고 온 바지, 아, 중국 속옷, 거라. 여자들 이렇게 브래지어랑 응, 있잖아요. 응, 응. 중국에서 진짜 얘네가 입고 온 사온 거니까. 심지어 걔네는 한국산 거까지 사입은 애들, 한국으로 가던 애들은 어. 보이부 애들인데 구류장이 보이부에 따로 없어서 우리 구류장에 같이 어, 들어왔거든요. 어. 이렇게 얘네들하고는 말 섞지 마 막 했는데 저는 그냥 말 다 섞고 이랬거든요. 그럼 얘네가 입고 온 속옷, 엄청 좋은 예. 거구나. 겉에 옷들도 엄청 좋잖아요. 아무리 시장에서 판다고 해도 얘네가 또 그래. 입고 온 건 또 달라요. 이렇게 신발 바꿔 신고 뭐 엿좀 엿 주고. 한 덩어리 이렇게 그냥 잘라서 주고 이게 몸에다 넣고 있으면 엿이 녹아? 누글누글 녹아요. 그럼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려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고 뭐 이렇게 뭐 속옷 받고 양말 신고 속옷 브래지어 받고 머리 고무줄 받고 막 이야. 이러고 그랬어요 저는. 네. 그렇게 저는 거기서 정말 재밌게 보냈어요. 어. 나올 때 짐이 저는 이만했어요. 왜냐면 계속 바꿔치기 해가지고 어. 이만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언니랑 또 나눠 입고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이야기 들은 거구나.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TV 영상을 봤을 때는 아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시각적으로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그냥 정말 극본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중국에서 살고 한국으로 가다가 잡힌 애들 한국에 가면 좋다는 게 왜 좋은지도 그때 알았거든요. 아 한국에 가게 되면 중국에서 잡힐 걱정이 없고 몇 배의 경제적 차이가 나는구나를 그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는 이제 가려고 하다가 잡혔다라고 했는데 걔네들한테서 이제 들은 거죠. 막 얘네는 배가 고프니까 부모 그래. 형제들이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타협을 막 못하지. 거기서 중국에서 먹던 거 막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래, 어떻게 그래. 만든 건데 막 먹던 거 만드는 거 입던 거 쓰던 거 살던 거 다 얘기해줘요. 아. 그럼 이게 정말 머리가 이만해져요. 내가 막 풍부해져가지고 아 정말 그래? 그렇지.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저는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넘어오진 않고 나오자마자 다시 이제 금속 장사를 또 하다가 뭐 사건이 끝났으니까 언니는 계속 장사를 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때를 보다가 이제 도망친 거죠. 도망을. 사실은 제가 그 구류가 돼서 이제 감옥 갈 뻔했던 그 계기가 제가 한국까지 오게 탈북 만든 계기가 됐네? 탈북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이야.
재밌네. 역전된 거죠. 네, 재밌다. 좀 스토리가 좀 저는 특이한 거죠. 그러게. 일단 그 가려다가. 탈북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그때 감옥에서 나온다. 감옥에서 나와서 저는 8개월 만에 도망갔죠. 8개월. 네, 그러니까 8개월 그 만에. 8개월 사이에 뭐 어디 루트도 찾아보고 한 거예요? 브로커도 찾고? 8개월 만에 저는 이제 찾았던 게 저희 해령 쪽에 이제 아시는 지인분이 있었어요. 근데 꽤 연락이 안 그 됐었는데. 브로커 말고? 네, 브로커 말고, 말고. 형사가 있었어요. 그쪽에 아는 형사가 있었는데. 보안원이?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 형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저쪽으로 이제 저동 가신 갔구나,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에 있었는데 이제 무작정 찾아간 거죠. 저는 무작정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너무 간 거죠. 근데 두만강 건너가 보려고. 네, 뭐 그래서. 그래서 해령에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바로 있어. 찾더라고. 해령이 또 이제 워낙 시골이고 작으니까. 그래서 막 어떻게 왔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그 사람도 형사인데 그래 어떤 데 가게 돼 어떤 브로커를 만나서 어떻게 넘어가라고. 다 아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은 또 뭐 어떤 사람이야? 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희 쪽에 청진 쪽에서 이제 경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넘어가신 분이긴 한데 그냥 이 브로커들도 다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 해령 가서 쪽에서. 또 결탁되는 네. 거지? 그래서 저를 소개해 준 게 저는 그때 돈을 가지고 그때 떠났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다 집에든 얘기하고 이제 탈북을 했으니까. 간다고? 네. 누구한테? 언니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가서 나는 아빠, 엄마는? 저 사실은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간다고 아빠한테 오픈을 했다가 아빠한테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신발, 옷 다 창고에다 갔다 아빠가 창고 문 다 잠궈놓고 아예 못 다 방 안에다 그냥 네. 닫아놨구나. 뭐 이런 애가 다 있냐고 해가지고 아빠가 저를 가뒀어요. 한 달 동안. 뭐라고 했는데? 아빠 중국 갔다 오겠다. 중국? 한국이란 말 못하고 해? 한국어 말 그래서. 못하고 중국 갔다 오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 이렇게 반역자가 반동분자가 다 있냐고 그러니까 집안 말아먹을 얘가 생겨 나왔다고 하면서 아빠가 다 이제 저를 가둔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방법이 도저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집에서 확실히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언니랑 다시 장사하는 것처럼 하다가 아빠한테는 얘기 안 하고 언니랑 엄마한테 얘기하고 나 이제 갔다가 올게 하고 이제 탈북을 한 거죠. 그럼 언니는 가라 그래요? 네, 언니는 그래 갔다. 근데 그때 언니하고 엄마가 저를 보냈던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 이제 어린 나이 어쨌든 그 의료장이라는 데 갔다 왔고 이 사회에서 네가 이제 뭐 어느 만큼 발전을 하고 어느 만큼 시집을 잘 가야 어느 만큼 잘 가고 하겠냐. 그렇지. 그러면 가라. 가가지고 너만 잘 살면 돼. 여기 걱정을 하지 마. 여기는 다 살아가니까 너만 가서 잘 살고 잡히지 말고. 잡히지 말고 설마 또 잡혀온다고 해도 뭐 또 있으니까 그래서 너만 가서 잘 살 수 있다면 살아. 그리고 다시 오고 싶으면 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령으로 가자고 생각했을 때가 아주 가려고 생각했던 아주 거예요? 가려고. 아주? 네. 아니 그 보안원이 그 줄을 아는지 뭔지도 모르는데 모르고. 아무튼 가보고 안 되면 돌아오고 그냥 간 거예요. 이야. 약간 좀 제가 담대한 데가 있나 봐요. 이게 어찌됐건 가게 되면 어떻게든 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령이라는 거는 왜 해령을 선택했냐면 제가 해령 교원대가 어찌됐건 가긴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교원대학에 갔던 기억도 있고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거기는 그때는 료관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료관 들어가서 그분을 찾아가지고 충관 씨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마침 이 사람이 너 도망가려고 왔구나라고 하는 바로 말해? 뭘 보고 알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진에서 자기 찾아서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장사하러 왔다 하면 되지. 안 믿어. 안 믿어? 너 도망가려고 왔지, 도망가려고 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아니에요 했나? 그래. 왜 그래요 했더니 너 여기까지 날 찾아왔다는 거는 그 이유밖에 없어 네 나이에 이러는 거예요. 되게 쿨하다 그 사람. 그러면서 내가 소개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걔가 보이브 지도원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또 보이브 지도원이 건네줬어? 네. 이야. 그래서 그 보이브 지도원이 정치 지도원, 정치 그 지도원. 국경경비대 정치 지도원, 경비대 경비대 정치 지도원. 경비대 정치 지도원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장교지. 그래가지고 대신에 너 돈 줘야지 조금 안전하게 안전한 데로 넘어가라. 이 사람도 저를 북한 그쪽에 있을 때 무슨 장사 했고 어떤 건지를 아니까 너 돈 갖고 왔지 이러더라고. 예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소개시켜 줄 테니까 돈 주고 근데 어차피 얘네들 널 팔 거야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 말까지 한다고? 네, 다 해요. 그래도 겁이 안 났어요? 팔 근데 거라는 저는 게? 팔려갈 거를 생각했으니까 왜냐면 이미 다 들을 거 다 들었잖아요. 가네한데. 네. 그러니까 팔려가도 그 도망갈 구멍은 많다는 걸 다 그쵸. 알고 있다는 네. 거지.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도망갈 구멍을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다고 계획도 다 세웠고 완전히 그리고 전략적이네. 이 사람들이 말을 넘길 때는 어찌됐건 팔려갈 것이라는 건 각오도 했었고요. 그게 딱 넘어간데 보이지더니
진짜 안전하게 단독으로 저를 이렇게 했을 때 애들 다 철수시키고 저를 이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강으로? 네. 그게 몇 월이에요? 강 건널 때가? 5월달이었어요. 그거 물이 있을 때잖아, 그러면. 올 때 가지 않고 얼진 않고. 장마 직전이긴 네, 하지 뭐. 장마예요. 그때 그때가? 장마가 빨리 졌어요, 또. 그래서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종교를 떠나가지고 정말 하늘이 있어서 하늘이 이제 돕는다는 걸 느꼈던 게 탈북하는 과정에 느꼈거든요. 뭐 다 같대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도 그렇고. 제가 딱 가려고 할 때 비가 왜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른 장맛비였거든요. 가지 말란 소리 아니야? 그거? 그리고 이게 진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벽에 넘는다고 했는데 비가 차락차락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지금 앉아서 이러고 기다리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6시에 자전거 뒷공문에 태우고 저를 막 하고 보이지던 앞으로 가고 그 뒤로 이제 나를 물이 너무 깊으니까 저를 넘겨줄 이제 일반 애가 이제 같이 저 뭐야, 자전거 도우미도 있었어?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는데 이게 막 비가 오다가 5시 반 정도 되니까 아침이 푸른푸른 밝기 시작하고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 비가 멎고 지금 막 자전거 따라 가다가 이제 이 형사가 그 정치도원이고 다 애들 보고 이제 쳐서 다 비우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가가지고 자전거를 풀숲에다 딱 숨기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디 위치 왔다. 건너편에 해가지고.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고 있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건너가래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 이게 남자 젊은 아이가 이제 자기 건너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도는 안 넘어가니까. 군대? 아니요, 군인 아니에요. 뭐 일반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걔가 이제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제 넘었죠. 넘으면서 정치더니 그냥 가면서 뒤는 돌아보지 말라고 자기를 기억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잘 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넘었죠. 주머니에 있는 돈 그냥 다 주고 건넜어요. 저는. 진짜? 뭐 넘을 때 뭐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중국 위안을 가지고 간 거야? 위안을 안 가져갔어요. 저는 그때. 네. 그래가지고 위안화를 안 가져간 이유는 넘어가게 되면 브로커가 중국 돈으로 이제 700원을 주기로 했어요. 미리 약속을 네, 했구나. 네, 700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주고 저는 떠났고 떠나서 딱 건너서 풀숲에 딱 숨어 있는데 아니 건너는 거 그 물을 그렇게 결국 안개가 아니요 오버다 준 거야? 아니요 걸어갔죠. 손 잡고? 처녀애가 어떻게 거기 업혀요. 그래서 막 건너가 전 바지를 다 입고 건넜거든요. 좀 남자들인데 또 옷 벗기도 그렇고 옷 젖어도 되니까 저는 입고 건넜는데 정말 여기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비까지 하는 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무서웠던 게 안개가 있잖아요. 이게 물이면 이 물 위로 안개가 하얗게 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물안개지 물안개. 네. 그게 정말 출렁출렁 안개가 문 앞에 보이는데 거기를 건넜거든요. 이야, 무섭겠다. 그래가지고 막 건너가는데 얘 빠졌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생각하면서 건넜는데 다행히 물살이 막 휘말리는데 키는 몸도 호리호리하고 키도 요만한 남자인데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딱 손잡고 건너는데 얘는 이제 길을 알더라고요. 워낙에 많이 넘어가지고 거기를 겨우겨우 넘어가서 지금 딱 넘어가서 풀숲에 딱 숨어 있는데 막 차소리가 무 나더니 어떤 남자 2명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돈을 거기서 막 세요. 얘가 북한 애가 또 막 세더니 중국 돈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0장 이상인 것 같아요. 100원짜리. 그러니까 3,000원 넘는 것 같아요. 한 3, 40장 되는 거 같아요. 막 세더니 또 뭐 물건 이런 것도 하나 받아요. 뭐 거래가 있었나 봐요. 뭐라 하더니 이제 자기 관다리가 나보고 잘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고 잡히지 말고 잘 먹고 잘 살래요. 그래서 딱 가는데 다 건너고 나서 걔가 가면서 딱 뒤돌아보니까 안개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저쪽 건너편에 정치더니 나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게 신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늘이 돕는다는 기적이. 이런 걸만 정말 안개가 정말 하나 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 대체 보면 우린 북한은 종교를 모르게 하고 또 하니까 하늘이 도왔구나라는 하늘이 말을 도왔고, 하잖아, 그지? 네,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 하늘이 도왔다. 야, 난 정말 그때 안개라는 걸 그렇게 물 위에 둥둥 뜬 거 처음 봤고 한치 앞도 안 보인다라는 말의 뜻도 그때 알았고 정말 뒤를 딱 돌아봤을 때 그게 하나같이 싹 거쳤던 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기적이야? 그러게. 자, 너무 아무튼 신기해요. 건너간 다음 이야기는 다음 부에 그다음 건너가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오래 안 있었죠. 오래 안 그때 있었어요, 지금은. 저는. 그래도 그 사이 겪었던 이야기, 그렇죠. 위험한 상황, 그다음에 한국으로 오기까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